서울 강남의 중심,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대기업 본사. 아침 햇살이 회의실의 차가운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컴퓨터 펜 소리와 함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됐다. 한지수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다. 그는 늘 그랬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의자를 정돈하고 자료를 미리 정리했다. 그의 손끝은 느리지만 정확했다. 그 느림은 성실함의 리듬이었지만 회사 안에서는 종종 비효율로 불렸다. 또 일찍 왔네. 옆자리에 김대리가 무심히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칭찬보다 피로한 경쟁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오늘은 일본 본사에서 새로운 분석팀장이 온다고 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정확한 걸음, 단정한 정장, 표정 없는 얼굴, 일본식 완벽함이었다. 하야시 사토루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렷한 발음으로 자기소개를 마쳤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살짝 높아졌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테이블을 돌다 지수의 얼굴에 멈췄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미 판단은 끝난 듯했다. 회의가 시작됐다. 하야시는 수치와 그래프를 나열하며 정확성을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일정했고 틈이 없었다. 그가 멈출 때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있었다. 지수의 노트에는 작은 글씨로 정리된 관찰들이 적혀 있었다. 분석 모델의 입력 오류 가능성 있음, 본사 포맷과 국내 데이터 구조 불일치. 그는 조용히 문제를 인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언의 순서가 아니라 위계가 이 회사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사원 식당의 창가 자리에서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본 팀장은 사람을 기계처럼 보더라. 그래도 정확하긴 하잖아. 지수 씨는 그 밑에서 버티겠어?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근 무렵 빈 사무실,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비쳤다. 지수는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 하야시가 오전에 언급한 오류 데이터의 경로를 다시 검토했다. 숫자 사이의 미묘한 틀림, 일본 본사의 형식과 한국 시스템의 차이. 그는 그 차이를 조용히 메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느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는 세심한 정확함과 인간적인 인내가 있었다. 유리벽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속도는 때로 정확함을 잃게 만들고 침묵은 종종 가장 강한 대답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이 점점 꺼져갈 때 지수는 마지막 셀을 수정하고 컴퓨터를 닫았다. 모니터 화면에 반사된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하야시는 문을 열자마자 어제 파일 다시 검토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한국어는 정확했지만 감정이 없었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보고서 하루면 끝납니다. 그의 시선이 지수를 향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품질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품질은 기본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칼날처럼 잘려나갔다. 회의는 진행됐지만 공기의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일본식 논리와 절차, 한국식 인내와 조용한 체면 사이의 긴장, 누군가의 숨소리까지도 계산된 듯한 정적. 점심시간 후 하야시는 팀 전체에게 즉흥 테스트를 지시했다. 데이터 정합성 검증 코드를 즉시 작성하세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다. 지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코드는 간결했지만 오류 검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러나 시간이 끝나자 하야시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오후 6시 팀 채팅창에 한 줄이 올라왔다. 지수 씨, 제 보고서 포맷 맞추지 못했죠? 그 문장은 지시가 아니라 낙인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하야시의 또 다른 메시지.
한국인들은 속도보다 감정이 먼저인가요? 지수는 손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메시지를 지우고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의 불빛은 줄었지만 지수의 자리만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코드를 다시 쓰고 수치를 교정했다. 모니터에 뜬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호흡과 닮아 있었다. 창가에 서서 잠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거리의 불빛이 차가운 유리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느린 게 아니다. 단지 서두르지 않을 뿐이다. 그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하야시가 그를 느리다고 부른 말이 이상하게도 더 이상 상처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오히려 다짐처럼 울렸다. 그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그의 느림은 결국 회사를 구할 속도의 시작이 될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일이었다.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야시는 노트북을 열며 아무 말 없이 시계를 한번 보았다. 그 짧은 시선 하나로도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발표 시작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나자 몇몇 일본인 직원들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기울였다. 여기 보시면 지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하야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수치, 소수점 아래 단위가 다릅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한국팀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지수는 침착하게 파일을 확인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세요. 하야시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판결 같았다. 팀원들이 서로 눈을 피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내가 아니구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흩어졌다. 지수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스크린에 남아있는 그래프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책상 위에 메모 한 장. 정확함은 속도보다 깊다. 그가 며칠 전 써놓은 문장이었다.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하야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1시. 지수는 돌아섰다. 이 회사는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지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아닌 무언가 더 단단한 것이 안쪽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새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위에 조용히 적었다. 느림은 나의 결함이 아니라 나의 무기다. 그날 이후 지수는 더 말이 없어졌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았고 회의 때는 필요한 말만 했다. 사람들은 그를 불편해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하야시는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했다. 그의 조용한 미소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다. 일본 본사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그의 말은 늘 같았다. 규칙, 절차, 형식. 하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현실이 없었다. 지수는 알았다. 데이터는 정확했지만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다. 그는 밤마다 회사에 남았다. 조용한 사무실에 키보드 소리만 울렸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그 속에서 지수의 눈은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따라갔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같은 팀의 신입사원이 물었다. 지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다. 누군가는 틀린 것을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며칠 뒤 하야시는 다시 팀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주 오류 수정된 파일, 왜 아직 보고 안 했습니까? 그는 지수를 향해 말했다.
검증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기준이죠. 제 기준은 다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야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칸 한 칸 잘려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말하면 끝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지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젠가 이 침묵이 답이 될 것이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밤 11시 모두가 퇴근한 후 그는 데이터 모델을 다시 열었다. 지우개로 지도를 고치는 듯한 작업이 이어졌다. 하나의 오류가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회사의 방향을 바꾼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커피잔의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흘렀다. 지수는 손목을 문질렀다. 피로가 쌓였지만 머리는 맑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야시가 내일 또 무언가를 지적하겠지만 그날이 오면 자신의 느림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보게 될 것임을. 유리창 밖에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 사이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준비였다. 하야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비교를 시작했다. 일본 팀은 이런 분석을 반나절 만에 끝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국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이 앞서죠. 하야시의 웃음은 얇았다. 그 얇음 속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다. 그는 회의 내내 효율, 속도, 정확성을 되풀이했다. 그 말들이 칼처럼 공기를 베었다. 지수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종이 위에 눌린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효율보다 깊은 것은 의미였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복도로 나왔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시작이네. 하야시 씨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도 저건 너무하지 않아? 지수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그는 복사기 앞에서 하야시와 마주쳤다. 한씨, 네. 당신의 접근 방식은 흥미롭지만 너무 느립니다. 하야시는 잠시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한국식 열정이 아니라 일본식 정확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모욕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야시가 떠난 후 그는 복사기 위에 잔열에 손을 얹었다. 그 열기가 손바닥에 남았다. 정확함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그날 저녁 본사에서 온 메일이 도착했다. 다음 달 품질 감사 일정 통보. 모든 팀의 보고서가 검증될 예정이었다. 지수는 메일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부터는 결과로 말할 때다. 그는 자신의 분석 모델을 열었다. 하야시가 느리다고 했던 그 방식. 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완벽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차분히 코드를 수정하고 데이터 흐름의 빈틈을 하나씩 메웠다. 화면에 점점 안정된 그래프가 그려졌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박자의 틀처럼 일정했다. 그는 그 리듬에 맞춰 작업을 이어갔다. 비가 멈출 즈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완성됐다. 그는 모니터를 껐다. 사무실의 불빛이 모두 꺼졌지만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비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품질 감사 일주일 전 지수는 새로운 최적화 모델을 완성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지만 정교했다.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그는 보고서를 인쇄해 회의실로 가져갔다. 종이 위에 적힌 그래프들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 방법이라면 오류율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찼다. 하지만 하야시는 문서를 받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비현실적이네요. 그는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델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일본 본사 포맷에 맞지 않아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 방식이 현재 오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씨, 하야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이를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하야시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폐기하세요. 서류가 흩어지며 바닥을 스쳤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지수는 천천히 서류를 주워 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퇴근 시간,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는 쓰레기통 앞에 섰다. 손에는 구겨진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펴서 다시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 위로 불빛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종이가 회사를 구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하야시는 팀 메신저에 메시지를 올렸다. 본사 감사 준비 철저히, 특히 데이터 모델 재점검. 지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묵직한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버려진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다. 모니터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코드를 다시 손봤다. 한 줄, 또 한 줄. 오류는 줄고 그래프는 안정되었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다. 그는 마지막 수식을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파일 이름, 한 피널 모델 VCC.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폐기된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며칠 후 회사 전체 메신저에 긴급 공지가 올라왔다. 본사 서버 장애 발생. 일본 본사 데이터 일시 중단. 그 문장은 단 한 줄이었지만 공기의 무게를 바꿨다.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하야시는 곧장 회의실로 팀을 불러 모았다. 본사 시스템 오류로 인해 모든 분석 결과가 불안정합니다. 서울팀에서 백업 데이터를 점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다. 그는 지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한씨, 당신 모델은 이미 폐기된 거죠. 지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해하지 말고 기존 데이터만 검증하세요. 그의 말투는 냉정했고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멈춰 있는 서버 연결 창이 떠 있었다. 빨간색 오류 문구가 깜빡였다. 그는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파일의 일부는 이미 손상돼 있었다. 본사 서버와의 연결이 끊기면서 수많은 값이 왜곡된 것이다. 팀원들은 서둘러 복구를 시도했지만 오류가 반복됐다. 왜 안 돼요? 본사 서버에서 응답이 없어요. 긴장된 목소리들이 오갔다. 하야시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이 상태로 감사가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지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버려진 자신의 모델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가 입을 열면 오만하게 보일 것이다. 그는 침묵을 택했다. 화면을 응시하며 데이터 구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손상된 구간을 복원하려면 예측 변수 재연산이 필요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밤이 깊었다.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하야시만 남아 서류를 뒤적였다. 이건 재앙이야. 그의 일본어 속삭임이 유리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지수는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다. 과장님, 하야시가 돌아봤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백업 데이터 중 일부를 제가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지수는 단호히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야시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단, 실패하면 당신 책임입니다. 그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았다.
지수는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폐기됐던 자신의 모델을 불러왔다. 화면에 오래된 코드가 나타났다. 그가 키보드를 치기 시작하자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집중만 있었다. 새벽 3시, 첫 번째 테스트가 성공했다. 그래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회사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모두의 표정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본사 서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보고 마감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하야시는 책상 위 서류를 쌓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뿐입니다. 서울팀이 이걸 복구하지 못하면 계약이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거칠었다. 지수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 수정한 모델 파일을 다시 열었다. 코드가 완벽히 돌아갔다. 화면의 그래프는 균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로 향했다. 노트북을 들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한씨, 뭐라도 찾았습니까? 하야시의 말에는 피로와 불신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노트북을 연결했다. 스크린이 켜지고 새로운 데이터 시각화가 떠올랐다. 붉은색 오류 구간이 사라지고 푸른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이건 뭐죠? 하야시가 물었다. 버려졌던 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복원 데이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차분히 설명했다. 본사 서버 오류 구간을 예측 회기로 대체했습니다. 정확도는 98.3%, 손실 데이터는 0.7% 이하로 복원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팀원들이 속삭였다. 진짜야? 저게 가능해? 저 그래프, 일본 모델보다 안정적인데. 하야시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언제 이걸 만든 겁니까? 며칠 전에요.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지수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 단어들 속에는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하야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결과를 본사에 전송하세요.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날 오후, 일본 본사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서울팀의 복구 모델로 시스템 정상화, 특히 한지수 씨의 방식은 탁월함을 입증함. 메일의 마지막 줄에 일본 본사 부장의 이름이 선명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하야시는 메일을 읽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팀원들은 숨을 삼켰다. 지수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승리를 느끼지 않았다. 단지 무너졌던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하야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파일, 다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누구의 모델이 아니라 회사의 것입니다. 하야시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다. 누군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서울의 밤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한지수. 그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피로와 고요가 공존하고 있었다. 본사 서버 복구는 일단락되었지만 새로운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단 하루 남아 있었다. 하야시는 퇴근 전 말했다. 이제부터는 완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 생기면 도쿄 본사가 직접 개입할 겁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두려움의 변명처럼 들렸다. 지수는 커피를 다시 데웠다. 컵을 들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면 속 수치가 정리되고 새로운 모델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엑셀 시트 하나를 열었다. 숫자들이 살아 움직였다. 코드 한 줄이 잘못되면 모든 결과가 무너진다. 그는 손끝으로 그 균형을 지탱하고 있었다. 한지수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청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미소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
그 말에는 습관 같은 평온이 담겨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켰다. 창밖의 불빛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 화면은 오히려 더 밝아졌다. 보고서의 마지막 그래프가 완성되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커서가 깜빡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된 문장을 떠올렸다. 느림은 실패가 아니라 집중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강남의 도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교차했다. 모두가 어디론가 급히 향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자신만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책상으로 돌아와 저장 버튼을 눌렀다. 파일 이름 White Knight Report V1.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승리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새벽 3시 문득 알림창이 떴다. 본사 감사 일정 하루 앞당김. 그는 화면을 바라봤다. 잠시 후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유리벽 밖으로 첫 새벽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지수의 얼굴 위로 흘러내린 그 빛이 마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날 오전 회사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했다. 일본 본사의 감사팀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 끝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이번에 문제 생기면 끝이래. 서울팀 잘못 아니잖아. 그래도 책임은 여기서 져야지. 하야시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모두 준비하세요. 데이터 이상 하나라도 나오면 보고 즉시. 그의 목소리는 마른 종이처럼 떨렸다. 지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파일 목록 중 White Knight Report B1을 열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한 줄씩 데이터를 불러오고 오류 로그를 확인했다. 결과는 정상. 10시 정각 감사팀이 도착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일본인 남성 2명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어제 복구된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그 말에 하야시의 어깨가 굳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노트북을 회의실로 가져갔다. 테스트가 시작됐다. 모니터 위에 그래프가 움직였다. 붉은색 경고창이 뜨지 않았다. 데이터 흐름은 완벽했다. 하야시는 숨을 죽인 채 그 화면을 바라봤다. 이 모델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감사팀의 한 사람이 물었다. 하야시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서울팀에서 작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답했다. 제가 설계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본사보다 정확도가 높군요. 그 말에 하야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울팀이 잘해줬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감사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시스템은 본사 표준 모델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들은 짧게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야시의 손이 살짝 떨렸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 웃으려 했지만 아무도 먼저 웃지 않았다. 지수는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다만 조용한 확신이 있었다. 복도에 나섰을 때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어제 새벽에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이제 돌아왔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시스템, 스테이블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 순간 미묘한 해방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유리창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차가운 유리를 타고 흘렀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루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일본 본사에서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시스템 복구에 대한 감사와 보고. 메일을 연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팀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한지수 씨의 모델은 본사 시스템 안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향후 전사 표준화 모델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하야시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잠시 후 하야시가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다. 한씨, 제 방으로 잠깐 오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둘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하야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그것은 본사에서 온 감사 메일의 출력본이었다. 이 모델, 그는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만든 거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처음에 이걸 왜 다시 가져왔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야시는 미세하게 웃었다. 허락도 없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대답에 하야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숙였다. 결과적으로 옳았네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렸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팀의 일이었습니다. 하야시는 웃음을 잃었다. 당신은 일본식 질서 안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하지만 당신이 맞았습니다.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그 조용한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모욕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잠시 멈췄다. 유리문에 비친 하야시의 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팀원들이 그를 바라봤다. 누군가 속삭였다. 지수 씨가 결국 해냈네. 그는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다. 그 걸음 속에는 자부심이 아닌 평온이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퇴근길에 작은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 일본 본사 이사 야마구치 케니치. 한지수 씨, 당신의 판단과 침착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의 느림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느림이 지킨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체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화면에는 일본 도쿄 본사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정장, 안경, 단정한 자세. 그들의 표정은 딱딱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번 서울지사의 보고를 검토했습니다.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특히 데이터 안정화 모델은 훌륭했습니다. 한지수 씨, 감사드립니다. 지수는 화면 속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팀 전체의 노력입니다. 화면 너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도쿄 본사에서 박수가 나오는 일은 드물었다. 그 박수는 짧았지만 충분했다. 그 순간 하야시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억눌린 감정이 스쳤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점심 무렵 하야시는 지수의 자리 앞에 섰다. 한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오늘 회의 잘했어요. 지수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제 당신이 서울팀의 품질 책임을 맡게 될 겁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지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있었다. 하야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쿄에서도 이번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당신의 방식을 본사 모델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이 회사에서 인정은 가장 무거운 사과였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새로운 업무 지시가 화면에 떴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다. 시스템 전사 표준화 프로세스 구축 담당 한지수. 사람들이 그의 주위를 지나가며 인사를 했다. 축하해요. 한 과장님, 이제 우리 팀장님이네요.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을 들지 않았다. 창밖의 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사무실 바닥 위에 부드럽게 퍼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문득 떠올렸다. 하야시의 첫마디. 한국인은 느리다. 그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왜냐하면 그 느림이 끝내 회사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본사에서 공식 인사 공지가 내려왔다. 제목은 짧았다. 서울 데이터 품질 총괄 한지수. 메일이 도착한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멈췄다. 누군가의 마우스 클릭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지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그 문장은 현실 같지 않았다. 총괄. 김대리가 속삭였다. 그럼 하야시 과장 위에.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잠시 후 하야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화면을 바라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공기 중에 정적이 길어졌다. 결국 하야시가 입을 열었다. 한씨.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과장님. 아니죠. 그는 짧게 웃었다. 이제 제가 보고해야 할 대상이 당신이군요. 그 말에는 웃음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자존심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단단했다.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지수가 중앙에 앉았다. 보고를 받는 자리가 낯설었다. 하야시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며 말했다. 도쿄에서 요청한 품질 프로세스 개선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수정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시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팀원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지수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존경과 안도의 빛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하야시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정리했다. 지수는 그를 향해 말했다. 과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야시는 고개를 들었다. 네. 지난번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오류 기록이 이후 모델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야시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하야시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손끝을 모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한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의 완벽함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잊었을 뿐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는 유리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그림자. 그것이 이 회사의 진짜 구조처럼 보였다. 퇴근 시간 직전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져 있었다. 지수는 프린터실에서 문서를 들고 나왔다. 그때 반대편에서 하야시가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서로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하야시가 앞에서 멈췄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하야시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냉정함 대신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한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니, 한 총괄.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하야시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가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의 느림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느림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에는 일본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렌토시테, 순징수루,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 지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아주 미세한 미소만이 입가에 스쳤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야시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지수는 봉투를 품에 넣고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소리는 일정했다. 뒤에서 하야시가 작게 말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 하야시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이 유리벽에 비쳤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수의 입에서 아주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모두가 옳아지길 바랍니다.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닿은 듯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그의 얼굴 위로 천장의 빛이 스쳤다. 그 빛은 어딘가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시대의 균형이 바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회사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는 그 인사를 받지 않았다. 그저 짧게 미소 짓고 지나갔다. 칭찬도 박수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조용히 일상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었다. 하야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그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듣기 힘들던 문장이었다. 팀원들 사이의 대화도 달라졌다. 이제 서울팀이 기준이래. 한 총괄 모델이 일본에서도 쓰인다더라. 그래도 그분은 변함없네. 그 말이 돌았지만 지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유리병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이 부드럽게 사무실 바닥 위로 흘러들었다. 사람들의 웃음이 조용히 섞여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회복이구나. 커피를 마시던 김대리가 다가왔다. 총괄님, 축하드립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원래 변합니다. 단, 진심으로 부딪힐 때만. 그 말에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회사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따뜻함은 결국 정확함에서 나옵니다. 그의 대답은 철학 같았지만 단순했다. 퇴근 무렵 하야시가 그의 자리 앞에 서 있었다. 한 씨, 아니, 한 총괄.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도쿄에서 다음 주 감사회의에 같이 참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시죠. 그 말은 상하 관계를 넘어 동료로서의 초대였다. 하야시의 표정에는 묘한 안도감이 비쳤다. 지수는 모니터를 껐다. 창문 밖의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처음 입사하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와 달라진 건 직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속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도쿄 회의 참석 이틀 전 지수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천천히 움직였다. 수치는 완벽했고 문장은 단정했다.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다. 시스템 표준화 최종 검토.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모든 과정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다. 이 보고서는 상을 위한 것도 인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기록이었다. 밤 10시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지수와 하야시. 둘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 총괄,
하야시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제 이름도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물론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존중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수정된 항목을 함께 검토했다. 하야시는 느리게 말했다. 당신의 방식은 이상했지만 결과는 옳았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사람을 바꾸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오래 남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지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했다. 프로젝트 최종 평가, 결과 성공, 비고, 협업 과정에서 신뢰의 구조 회복 확인. 그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가 작동하며 잉크 냄새가 퍼졌다. 종이가 나오는 동안 그는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잔 속에 미지근한 커피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야시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도쿄에서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때 뵙죠. 사무실이 비워지고 지수는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에 반사됐다. 그 빛 위로 자신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기록이 완성됐다.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인쇄본이 남았다. 그 문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성자 한지수. 그는 그 아래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다. 결과보다 남는 것은 과정의 품격이다. 프린터 불빛이 꺼졌다. 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그 정적 속에서 그의 발소리가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도쿄 회의 하루 전날 사무실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지수님께. 지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는 얇았고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느림이 불편했고 그 느림이 내 질서를 흔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느림이 정확함이었고 그 침묵이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일본어로 적혀 있었다. 렌토시테 주운징수루.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 서명 하야시 사토루. 지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감정이 아니라 이해의 미소였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편지를 가방 속에 넣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도쿄 본사 담당자로부터의 메시지였다. 한 총괄, 내일 프레젠테이션 첫 세션을 직접 진행해 주십시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직접 발표라.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하야시가 그의 자리 앞에 섰다. 편지 받으셨습니까? 예. 도쿄 회의에서 당신이 발표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시죠. 하야시는 짧게 웃었다. 이번엔 제가 배울 차례군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에 올랐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해의 형태였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다. 지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느림은 결국 도착한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방에서 하야시의 편지를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시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묘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그 문장들이 만들어낸 건 사과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하야시 과장님, 저의 느림은 당신의 질서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잃지 않기 위한 리듬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았다. 단지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창문을 열고 도쿄의 바람을 들였다. 그 바람은 차갑고 깨끗했다. 그는 그 공기 속에서 오랜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도쿄 본사 회의실. 하얀 조명이 천천히 켜졌다. 벽에는 본사 로고가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고 그 중앙에는
지수와 하야시가 앉아 있었다. 지수는 준비한 자료를 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이번 시스템 통합의 핵심은 단순성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복잡함은 효율을 위장하고 느림은 정확함을 숨깁니다. 그 말에 몇몇 일본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야시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이어진 건 박수였다. 짧고 절제된 그러나 깊은 박수. 회의 후 본사 이사가 다가왔다. 한 총괄, 훌륭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는 하야시를 보았다. 좋은 제자를 두셨군요. 그 말에 하야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배운 건 오히려 제가 더 많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도쿄의 불빛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바쁘겠군요. 하야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느리게 일할 겁니다. 지수의 대답에 하야시는 웃었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압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대화보다 진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하야시는 말했다. 한 총괄, 지수가 돌아봤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지수가 그 손을 잡았다. 언젠가 또 뵙죠. 다시 동료로. 하야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미련 대신 평화가 있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 편지를 버리지 말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지수는 짧게 웃었다. 그 자존심은 이미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긴 여정의 끝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빛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다. 그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모든 관계는 결국 이해로 끝난다. 그의 속삭임은 엔진 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서울로 돌아온 첫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조용했다. 한지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현관 유리문을 지날 때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긴 여정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사무실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는 전등을 켰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탁자 위로 번졌다. 모니터를 켜고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밖으로 새벽 햇살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그 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부드러웠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고 커피 향이 흘렀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잠시 사라진 듯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호흡을 들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업무 지시가 떠 있었다. 도쿄 모델 1차 적용 결과 보고 요청.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다. 화면 한쪽에는 본사에서 보낸 데이터가 정렬돼 있었다. 숫자는 정확했고 그래프는 안정돼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커서를 움직였다. 작게 메모를 추가했다. 서울팀 검증 완료. 이전 오류 없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 시대의 변화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 대리가 들어왔다. 총괄님, 벌써 오셨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습관이죠. 도쿄는 어땠어요? 조용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점심 무렵 하야시에게서 메일이 왔다. 서울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리듬을 잊지 마세요. 그 리듬이 진짜 정확함입니다. 그 메일을 읽은 지수는 잠시 창문을 바라봤다. 하늘은 투명했고 빛은 조용했다. 그는 유리창에 손끝을 댔다. 차가운 유리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을 받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출근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느린 사람이지만 단 한 번도 멈춘 적은 없다. 그 말과 함께 그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사무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문서만이 남아 있었다. 시스템 표준화 최종 결과 보고. 그는 그 파일을 USB에 옮겨 넣었다. 그리고 작게 메모를 추가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었다. 유리창 밖으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다. 붉은 빛이 사무실 바닥을 물들였다. 그는 잠시 그 빛을 바라봤다. 햇살이 그의 손등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청소 직원이 그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일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다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큰 성과죠. 사람이 떠난 사무실은 조용했다. 에어컨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섞여 들려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얼굴들, 그의 팀, 그리고 하야시,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모두가 자신의 속도로 배운 거야.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노을이 사라지고 하늘이 푸르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사무실은 어둡지만 따뜻했다. 그 안에는 긴 시간의 호흡이 남아 있었다. 문을 닫으며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의 자리에 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감사처럼 보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을 때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야시가 남긴 편지였다. 그는 그 봉투를 살짝 펴보았다. 종이 위의 글씨가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속으로 짧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두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는 천천히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눈에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은 따뜻했고 조용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위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일부는 속도로 앞서고 일부는 느림으로 남는다. 그러나 끝에 가면 모두가 같은 빛 아래에 선다.